정신없이 오전 업무를 끝내고 찾아온 점심 식사 시간. 식사를 앞에 두고도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의정 활동이라는 김영주 의원. 이 전체 서울시 교통량을 줄이면서 주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빠른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 만든 거니까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어떤 문제도 김영주 의원 앞에선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다는데 4월달이기 때문에 이게 맞출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안 나와요. 할 수가 없나? 할 수 있어. 못합니다. 할 수 있어. 민심을 향한 애정으로 국회야 지역구를 종횡무진하는 열정 25시. 바쁘게 살아갖고 남자들도 내 거를 못 쫓아와. 우리 보좌관들은 뛰어 그래서. 네. 항상 처음과 끝이 같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바람으로 신바람 나는 정치를 펼치는 김영주 의원의 25시를 동행한다. 국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오늘도 김영주 의원의 손은 바쁘기만 한데 오후에 있을 체육계 현안 간담회 자료를 체크 중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고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사실 제가 요즘 지역 다니면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장관 돼서 얼굴도 못 봤어? 많이 서운해하셔요. 근데 장관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치 활동에 금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동을 못 했는데 그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영등포 우리 갑구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전부 순방을 해서 간담회를 했고 지금은 또 기회 되면 노인정도 다니고 있고 이런 복지, 문화, 교육, 법안을 현장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현장을 다니는 그런 걸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 때부터 늘 현장에 귀를 기울였던 김영주 의원. 민심의 소리는 그녀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는 은퇴한 운동선수들의 취업 문제에 대한 것으로 실효성 높은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함께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도 참석했다. 대한체육회하고 우리 위원께서 우리 선수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뭔가를 이제 지금 올해부터 해서 한 8, 9월 달까지 내년도 예산 들어가기 전까지 훈련비 놓고 만들더라도 우선 실시를 하는 부분은 단기, 중기의 교육 프로그램을 빨리 시작하자. 김영주 의원도 과거 농구선수로 활동했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도 은퇴 선수들에 대한 안쓰러움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운동할 당시에도 고등학교에서 운동을 하다가 대학교나 실업팀에 가는 거는 우리말로 소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다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그 고등학교 선수들이 진학을 못하든가 실업팀에 못 가면 낙오돼서 취업을 못하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자기의 취업이 보장돼 있지 않고 전공을 살릴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그 국회에서 법으로나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문가들과 함께 2018년 11월에 첫 간담회를 열었는데 의원실에 따르면 은퇴한 운동선수 10명 중 4명은 미취업자고 취업을 해도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 월수입 200만 원 이하 등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한다.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된 방안 중 한 가지는 한국 폴리텍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선수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걸로 강의를 하는데 본인의 어떤 그런 장점이나 성격 고를 수 있는 걸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굉장히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전국에서 한국 폴리텍 대학교는 전국에 총 38개의 캠퍼스가 있다. 때문에 서울뿐 아니라 각 지역의 은퇴 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말 선수들이 사실상 운동 이외의 부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습득을 하고 체득을 하면서 본인들이 다양한 분야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로를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들도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머지않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추진력이 남다른 김영주 의원은 올해 3월부터 교육 프로그램 시작을 목표로 삼고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격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공도 중요하고. 근데 지금 기존에 산업인력공단이나 또 아니면은 대한체육회나 이런 데서 했던 거는 자격증 없이 훈련과정 이렇게 하면 또 그 취업을 해서도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폴리텍은 자격증을 또 할 수 있고 학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교통비도 지원해 준다는 거. 현실성 있는 그런 MOU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보건산업훈련노조도 비단 은퇴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다. 그녀는 과거 금융산업노조에서 여성 최초로 상임 부위원장을 지내며 우리 사회의 을들을 위해 굵직한 일들을 해결해왔다. 제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누구보다 노동 문제에 해박한 전문성을 보이며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아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평소 보좌진들과도 벽을 쌓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김영주 의원의 성품은 장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의원실 벽 한켠엔 특별한 사연이 담긴 사진액자가 하나 걸려 있다. 공무원이 그 퇴임하는 장관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좀 이례적이라서 물었더니, 본인이 그 고용노동부에서 장관을 21분을 모셨는데 장관하고 같은 식탁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저랑은 여러 번 했는데 식사를 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흉어물 없이 그냥 누님 같은 장관님을 모셨었다고 저한테 이렇게 멋진 선물을 했습니다. 다음 일정을 위해 지역구로 이동하는 차 안, 한숨 돌릴 법도 하건만 통화가 끊이질 않는다. 동료 의원도 인정하는 워크홀릭답게 쉬는 게 오히려 어색할 때도 있다는데, 평생 바쁘게 살아갖고 몸에 뱄어요. 옛날에 직장 다닐 때도 그 애 키우면서 출근하면서 또 출근해서 일하면서 이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리고 노조 할 때도 그렇고, 또 워낙 키가 크니까 보통 우리 여성들에 비해서 보폭이 큰 데다가 빨리 걸으니까 여성 의원들은 뭐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고 이럴 정도로 그렇고, 우리 수행하는 친구들조차도 절 따라오려면 막 뛰어와야 돼요. 김영주 국회의원. 영등포구 보훈회관에서 진행된 간담회, 오진영 서울지방 보훈청장도 함께 참석했다. 그동안 보훈단체와 보훈처가 만나 문제를 논의한 적은 많았지만 각 지역 지회에서 담당 기관을 만나는 건 힘들었기에 김영주 의원이 나서서 마련한 자리다. 보훈병원을 일반화하게 되면은 우리 유흥자들을 그 유흥자증만 가지고도 어디든지 가서 치료를 좀 할 수 있게끔, 이왕 그 보훈병원에서 일반을 받으니까 그렇게 좀 어떻게 제도를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협소한 사무실 등 실질적인 단체 운영의 어려움들이 이 자리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을 질 수 있었거든요. 2005년대는 한 3층짜리 건물이면은요. 나름대로 힘들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역할을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간담회를 나서며 보훈회관 2층에 자리한 경로당에 들린다. 쉽게 얘기하면 날라온. 주민들에게 국회의원보다 영주시란 호칭이 더 익숙할 정도로 늘 주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현장을 가봐야 요즘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현안이 무엇인데 법이 미흡하다, 이런 걸 우리가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을 항상 중점적으로,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영등포를 책임질 김영주 의원. 그녀가 지역을 위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업은 바로 신안산선. 안산 광명을 거쳐 영등포 여의도를 잇는 복선 전철로 2002년부터 주민이 요청하던 수건 사업이었다. 올해 드디어 착공이 시작될 예정. 하지만 사업의 체결 과정 중에 생긴 역사 설계 변경을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이 남아있다. 물론 김영주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수렴할 생각이다. 영등포도 설계 변경이 어려운데 지금 현재는 변경이 돼 있는데
그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영등포구가 그 착공을 하고 나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 올해 착공을 해놓고 그 2024년 완공되기 전에 영등포에 제대로 된 그런 역을 만드는 게 제가 20대 끝나기 전에 해야 될 그런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구 초중고등학교에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제2 세종문화회관을 세우는 중차대한 목표도 남아있다. 여기다 근사한 공연장을 짓자. 영등포에 땅이 있거든요. 기부 체납 받은 4,000평의 땅이면 굉장히 큰 건데 그때부터 그 선안권에 그 복합 문화 센터를 만들자 해서 그게 다행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확정이 되면 이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은 그 임기 중에 착공을 하면 좋겠고 착공이 정 안 되더라도 설계를 들어가는 그게 1차 목표고요.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주 의원을 다시 만났다. 천연 자원의 보고인 비무장지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국회 차원의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이 특히 우리 문화체육위원회 관광공사가 주도가 돼서 전 세계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또 들어가는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위원으로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비무장지대를 찾는 관광객 숫자는 1년에 약 10,000명 정도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재 엄격한 출입 절차 등을 간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의견. 또한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지원이 향상되어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가 예술이 그리고 체육이 이런 게 선진국 수준으로 가면서도 사실 그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지원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남은 20대 1년 동안 제가 제출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다른 분야가 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강대국이 되기 위한 김영주 의원의 첫 번째 법안. 예술인 복지법을 제가 이 국회 복귀하자마자 냈는데 예술인들이 특히 이 방송의 종사자나 아니면 예술의 작가라든가 방송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술은 돈으로 따질 수 없다. 이래갖고 기획사라든가 방송국에서 그냥 구두로 하고 그냥 계약서 그냥 하지 구체적인 아무런 계약서가 없습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용역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명 계약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상 서명 계약을 해야 하지만 아직도 구두 계약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다반사다. 하루빨리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길 바란다. 두 번째 법안은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다. 2019년 1월 8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밝힌 조재범 코치의 상습 폭행 고발을 시작으로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선진국을 보면요, 미성년자나 그리고 아이들 성추행, 성폭행은 무기징역에 평생을 사회적 격리를 시킬 만큼 아주 나쁜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음주였다든가 아니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거는 우리 사회에 꼭 은퇴 선수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선수들은 이중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훈련을 받고 사회에 났을 때도 소외되는 거고 그게 알려졌을 때 두려움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인생의 낙오자를 만드는 거죠. 체육계 지도자는 폭력 예방 및 성폭력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만약 선수에게 해를 가할 경우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를 담은 내용이다.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도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시고 그리고 가장 아팠던 김영균 청년 알 겁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제가 17대, 19대 환경노동위원을 했고 상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20대까지 그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산업 안전에 대한 그 정부의 그 미흡한 거를 많이 질타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산재를 당하는 사람이 거의 비정규직, 어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을 제가 20대 들어오자마자 2016년 11월에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노동자의 질병 발생 시 업무 연관성 여부에 대해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 비밀의 정보를 미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2018년 12월 본회의에 통과됐고 제2의 김영균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비무장지대 간담회를 마친 다음 날, 아직 이른 아침이지만 김영주 의원 지역 사무소가 북적거린다. 4분 남았습니다.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김밥 먹으면서, 그래서 술 먹는 거 줄어들었지? 못 먹죠? 못 먹어.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매주 목요일은 서울시 의원, 영등포구 의원들과 지역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회의가 진행되면서 김영주 의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간다.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아침 저녁 시간은 주민들이 쓰고 낮 시간은 아이들 생존 수영을 하겠다고 내가 9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했는데, 구청은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체육관을 위에다 해야지 밑에서 그 2층에다 체육관을 짓는 설계가 어떻게 이런 계획서가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고. 오늘 회의 안건은 영등포구 신길동에 세워질 복합문화체육센터 추진 계획. 최근 김영주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설계 용역 예산을 확보했다. 처음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대로 많은 혜택을 돌려주려는 마음이다. 체육관을 2층에다 주고 3, 4층에 애들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날 이렇게 올라가, 이건 안 되니까 1층은 엘리베이터 안 타도 바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을게요. 그럼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이거 갖고 설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근처 경로당으로 발길을 돌렸다. 봉사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잔치가 열리는 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영주 의원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며 즐거운 분위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녀를 보고 눈물을 터뜨리는 어르신. 5년 전 작고한 모친의 친구분이 김영주 의원의 얼굴을 보고 감정이 북받쳐 오른 것이다. 김영주 의원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방관할 때는 이렇게 지역 활동하면은 이게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서 제가 어르신들 뵙고 싶어도 못 왔어요. 요 자리 항상 이 소파에 저희 어머니, 친정어머니 여기 앉아있던 생각에 또 어머니 친구가 나붙들고 울어서 나도 또 눈물이 났는데, 항상 어르신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이제 햇빛이 따뜻해지는 봄이 됐습니다. 건강하시고 저희는 여러분들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10년 넘게 다녀도 노래하는 거 처음 보실 거예요. 그쵸? 저 워낙 노래를 못하는데 우리 엄마는 노래 굉장히 잘하셨어요. 엄마 안 닮았나 봐요.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르신들 잔치를 위해 노래 한 곡을 불러본다. 어머니는 항상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오늘 같은 날 어머님도 함께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멀리 떠나보낸 어머니 생각에 노래를 부르는 김영주 의원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저희 어머니가 영등포 저 때문에 와서 사시다가 여기 노인정이 가장 편하고 좋다고 여기 다니셨어요. 구립노인정. 근데 그전에는 노인정을 전혀 안 다니셨다가 이렇게 친구분들 많이 있는데 어머니 동갑 친구분이 있어요. 아까도 나보고 오시더니
그래서 생각이 나서 엄마 생각이 나서 부모 노래 불렀더니 괜히 불러갖고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래서 엄마가 어르신들한테 잘해라. 다 내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네. 지역 사무소로 돌아 또다시 회의에 돌입한 김영주 의원. 서울 장애인 부모 연대와의 만남은 초선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오는 모임 중 하나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가족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게 앞장서고 있다. 의원님 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고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어떻게 저희보다 더 머리가 열려 있으세요.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장애를 넘어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빵집과 같은 여러 공간을 만들었고 이들은 이를 통해 누구보다 보람찬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박 2일로 아침에 회사에서 직원들이 그 아이들 한 명에 직원 한 명씩 해갖고 그 회사를 데리고 가서 거기 숙소에서 재우고 하늘의 별도 관측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해줬는데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아이들이 돌아오는 그 다음 날까지 평생에 처음으로 휴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참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하나 우리들도 희망이 있다 하는 거를 엄마들이 얘기해 줄 때 그 참 보람도 있으면서 이런 걸 더 국가가 확산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주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의 꿈을 위해 쉬지 않고 달릴 것이다. 늘 주민들의 삶의 곁에서 진심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김영주 의원. 두 발이 부르트고 굳은 살이 박혔지만 그녀는 아직도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말한다. 시장 가면 영주 씨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 같은 국회의원이다. 내 얘기를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따뜻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고 주민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고 이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오늘도 김영주 의원은 주민의 곁을 지키고 있다.